네, 안녕하십니까. 2025 제주정규반 프로그램 안내, 강남하이퍼 기숙학원 의대관 전략실장 윤준입니다. 자, 올해 다시 재도전을 결심한 학생들에게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 안내차 이제 설명의 자료를 만들었고, 또 현재 제주정규반 등록을 하고 입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저희 학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지 학생들과 부모님께 좀 안내를 잘 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좀 끝까지 잘 보시고 저희 강남하이퍼 기숙학원 의대관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학원에 등록하기 전 아니면 입학하기 전에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순서는 제가 총 8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내용은 저희 학원의 모든 프로그램의 내용을 소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좀 이제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8번까지 순서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저희 학원이 강화기숙 의대관이 그동안 좀 시설의 자습실이 좀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작년에 수능이 종료가 되고 올해 윈터스쿨과 조기 선발반이 개강하기 전에 대규모의 시설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은 학생들의 그 자습실, 저희는 이제 메디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개인 자습 공간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상이랑 또 이제 공부하는 데 필요한 교재를 수납을 할 수 있는 넉넉한 수납, 그 다음에 편한 의자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학생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학생들이 대부분의 자습하는 시간은 본인 자리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자습을 하게 되고 수업이 있을 때만 강의실에 이동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사진을 제가 담은 것도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좀 개방된 상태에서 칸막이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구분해서 현재 이 라이브러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사진은 4층에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4층의 라이브러리는 이제 층별로 좀 단을 구분을 해서 학생들이 좀 높은 층고, 그 다음 좀 쾌적하게 자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상과 의자를 설계를 하게 되었고, 저기 보이는 그 2개의 네모난 상자가 있는데 저것은 저희 학원에서 지급되는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태블릿 PC를 충전하고 보관하는 보관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저희 메디컬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1% 메디컬 합격, 의대를 넘어 메이저 의대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학생들이 현재 여기서도 자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라이브러리가 이제 생긴 거 말고 또 이제 학생들의 편의시설, 메디컬 PT 라운지, 그 다음 메디컬 PTS 라운지, 헬스장, 그 다음에 급식실 등등의 어떤 시설을 모두 다 개선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영상이 좀 궁금하시다고 하면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학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시설 안내 영상을 제가 학원 곳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1%를 만드는 의대관다운 의대관이라는 타이틀을 좀 적였는데 일단 저희 강화기숙 의대관을 등록을 하고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일단 의학학 계열의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공간인데 다른 학원과 좀 저희는 차별점을 크게 4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그 다음에 담임의 역량, 그 다음에 컨텐츠, 학습 환경, 이게 큰 4가지의 특징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시간표 설계, 그 다음에 전략 전문가, 그 다음에 타겟팅 컨텐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학습 카페 등으로 일반적인 의대관을 표방하는 그런 기숙학원은 좀 다르게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학습의 단계를 보시면 저희가 총 3단계를 구성을 해서 학생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저희가 이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1단계는 맞춤 학습이라고 해서 일단 전과목을 1등급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체는 저희 기숙의대관의 시그니처 강사진이 학생들의 선택 수업과 선택 컨텐츠, 나만의 시간표, 나만의 컨텐츠 라인업을 통해서 1단계로는 학생들에게 전과목 1등급을 만드는 것에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고 2단계는 균형학습이라고 해서 이제 1등급이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이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지하는 그 관리의 주체는 저희 학원의 전략 담임이라고 이따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전략 담임 선생님들의 어떤 학습적인 관리, 입시적인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1등급을 유지하는 그 균형학습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종착지, 도착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1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의학학 계열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만점을 위해서 수능 대비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의대관의 메디컬 PT 강사진이 이제는 1등급에서 만점을 달성하기 위한 학습에 중점을 두고 마지막 3단계까지 목표를 두고 학생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강한기숙 의대관의 특별한 제가 의대관에 딱 있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의대 맞춤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숙의대관에서는 아까도 제가 3단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등급을 넘어서 만점으로 향하는 나만의 시간표 설계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후에 슬라이드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디컬 고난도 컨텐츠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최상위권 1%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타겟팅 컨텐츠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필수로 의무로 이제 컨텐츠를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꼭 필요한 컨텐츠를 선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아까 3단계에서 만점 학습을 위한 메디컬 PT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수업 외적으로 마지막에 만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만점 도전 클래스 수업이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근데 메디컬 PT 수업은 학생이 원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1등급을 채운 학생들에 한해서 만점의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지정을 해서 1대1 과외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메디컬 PT를 받기 위해 학습 의욕과 동기를 끝까지 가져가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희 의대관에 있는 세 가지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대관에 없는 세 가지도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는 사회탐구랑 확통을 선택 수업에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저희가 미적, 기하, 과학탐구를 하는 학생들만 모이는 학원이다 보니까 사탐과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학원에 존재하지 않고 선택 수업도 별도로 개설이 되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획일화된 반별 수업. 여러분들의 국수 영탐의 개인 성적이 다 다른데 한 반을 편성을 하고 모든 학생들이 같은 수업을 듣는 예전에 고정적인 획일화된 그런 수업 시간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나만의 시간표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개인별 맞춤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수업이 획일화된 수업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드백 없는 무분별한 컨텐츠. 자, 아까 컨텐츠를 의무적으로 필수로 다 제공하고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서 컨텐츠가 제공된다고 했는데 이 컨텐츠가 제공이 되고 나서 배부만 하고 방치가 되는 게 아니라 수업에 이게 해설 강의가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풀이하고 나서 해설 수업을 통해서 본인이 피드백을 통해서 이 컨텐츠를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수업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나만의 시간표 설계는 쉽게 제가 이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학생들이 그 취약한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시간표가 나오게 되면은 내가 굳이 듣지 말아야 될 수업을 들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부분은 좀 취약한 과목인데 더 수업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니즈가 담긴 나만의 시간표가 전략단위 선생님과 개인별로 맞춤으로 설계가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수강 정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하고 시간표가 완성이 되었지만 개강하고 첫 주에 수업을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수준과 좀 다르다.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수업과 강의 내용이 이건지 알았는데 실제로 수업을 들어보니까 나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수강 시간표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시간표의 정정은 학생들이 임의대로 나 이 수업을 듣고 이걸 안 들을래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전략단임 선생님과 다시 상담을 통해서 시간표를 정정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시간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습 시간에 내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습 시간과 수업 시간에 좀 균형을 맞춰서 조화로운 시간표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보면은 일단 설계형 수업이다. 필요한 과목, 테마, 난이도별로 또 선행학습 정도까지 고려해서 본인이 선택한 수업으로 시간표가 구성이 되고 두 번째는 나만의 자습시간 확보. 내가 좀 자습시간을 더 필요를 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수업을 좀 줄이고 자습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설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표를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목 균형 시간표라고 해서 시간표의 과목을 잘 보시면 국어가 세 타임 수업, 수학이 5, 영어가 2개, 과탐이 5강좌에서 전 과목의 영역에 걸쳐서 수업을 좀 골고루 균형 있게 듣는 일반적인 시간표의 하나 예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시간표를 보시면 국어 중심 시간표. 나는 좀 국어 과목이 취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국어 수업을 좀 많이 듣고 다른 수학이랑 영어의 수업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부분의 설계가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의 예시를 보시면 현재 국어 수업이 7개를 신청을 해서 다른 수학이랑 영어에 비해서 국어 수업의 비중이 좀 높은 그런 시간표를 설계한 예시고요. 세 번째로는 반대로 내가 국어보다는 좀 수학에 좀 중점을 많이 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수학 수업을 좀 많이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 학생은 수학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8타임의 수업을 듣고 상대적으로 국어 수업은 좀 상대적으로 적고 영어 수업은 안 듣고 혼자 자습으로 이제 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성적표가 같이 나오는 시간표는 거의 없고 모두 다 개별적인 시간표가 맞춤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표는 모두 다 본인의 어떤 취약한 부분, 현재 학습 상황에 맞게 시간표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가 처음에 정규반 시즌 1이 2월 18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시간표가 한번 설계가 되면은 저희가 총 4학기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시즌별로 6주에서 8주의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 시즌별로 이렇게 시간표 설계 작업이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즌 1에서는 내가 국어 수업을 좀 많이 들었다면 시즌 2에서는 수학을 좀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습을 또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좀 유연한 시간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 수업 설계와 시간표 편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연하고 그렇다고 학생들이 혼자 선택하고 뭐 방임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저희 담임이 항상 상담을 통해서 시간표 정정과 설계하는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업들은 저희 기숙의대 간의 수업들은 모두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원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오늘 1교시의 수업을 들었는데 좀 다시 보면서 복습용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학생들은 그 수업 영상을 다시 보면서 복습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내가 현재 듣지 않는 수업이거나 수업 시간에 중복이 돼서 꼭 듣고 싶었는데 못 들은 수업이 있다면 자습 시간을 통해서 그 해당 수업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도 복습용이랑 아니면 다른 수업을 들어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컨텐츠 큐레이팅이라고 해서 이 큐레이팅이 안내를 의미를 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학생별로 지금 취약한 부분과 컨텐츠가 이제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전년도 성적, 그러니까 정규반 시즌 1으로 이제 기준을 잡게 되면은 전년도 수능 성적이 기준이 되겠죠. 한 학생의 수능 성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성적을 보면은 등급으로 보면 이제 수학, 그 다음에 화학 과목이 3등급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알 수가 있는데 이 학생의 학습 역량과 약점의 오답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 개념 학습이 부족하고 실전 연습이 부족하다 등등의 어떤 카테고리로 크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이 학생에게 국어는 고난도 독해가 취약하고 그로 인해서 시간 압박에 대한 문제가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고난도 문항이나 실전 모의고사의 컨텐츠를 저희 담임이 추천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보다는 특히 단원별로 실력 편차가 존재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이 학생들은 일단은 실전 모의고사보다는 개념 학습에 좀 중점이 되는 그런 중위권 난이도부터 시작되는 컨텐츠, 그 다음에 준킬러부터 집중을 할 수 있는 추천하는 컨텐츠를 저희가 큐레이팅을 하게 됩니다. 자, 화학도 마찬가지로 화학이 조금 작년에 수능 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이 학생한테도 모두 다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기보다는 해당 과목의 난이도에 맞는 타겟팅 컨텐츠를 저희가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영어랑 생명과학은 꾸준하게 안정적인 1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고 균형적인 학습을 위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위클리 하이퍼라고 해서 매주 나오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컨텐츠만 풀이를 해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겟팅 컨텐츠라고 해서 저희가 2025 재수 정규반에 제공되는 전체 학원의 그 과목별 컨텐츠인데 자, 서밋부터 시작해서 트리거, 이제 학생들의 어떤 상위권과 아니면 난이도별로 아니면 테마별로 미니 모의고사의 형태로 지금 이렇게 컨텐츠가 제공이 되고 이 컨텐츠는 학생들에게 모두 다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준에 맞게 이 컨텐츠를 선별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요한 컨텐츠를 선택해서 또한 담임이 추천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는 저희가 매달, 매월 보는 전국 모의고사의 성격인 시험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어떤 컨텐츠를 풀이하면서 낭비되는 시간, 또 본인 실력과 맞지 않는 컨텐츠를 통해서 본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을 최대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디컬 PT 프로그램인데 저희 강화기술의대 간의 단독 프로그램입니다. 자, 최상위권의 1등급이 유지가 되었을 경우 이제 만점 학습을 위해서 저희가 정규 수업 외적으로 작년까지는 한문항더 클래스라는 명칭을 가진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메디컬 PT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메디컬 PT 강사진이 별도로 배정이 돼서 작년 선배들의 이제 후기를 제가 딱 보여드리면 이 한마디로 아마 압축이 될 텐데 한마디로 1대1 과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40분, 30분씩 별도 시간이 배정이 되어서 학생들이 수업 강의실에서 이제 이 메디컬 PT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술의대 간의 올해 리모델링 중에 가장 또 중점을 뒀던 메디컬 PT 라운지라는 그런 공간에서 메디컬 PT 강사진과 학생이 예약된 시간과 일주일에 30분에서 40분 정도로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학생이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1등급이 유지가 된 학생들 중에서 만점 달성을 위한 학생들에게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이 메디컬 PT 대상이 되고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동기가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매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PT 프로그램은 저희 기술의대 간에서 진행되는 단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리의 방향성을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나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 학원에 보내시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학원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위치로는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입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수시에서 그 교과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은 사실 정해져 있고 작년에 수능 성적으로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목표 대학,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목표치는 저기 윗단에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나의 위치랑 목표 대학을 가기 위한 위치의 간극을 알고 있다면 저희 학원에 다니고 학원에서 관리를 받는 목적이 저 간극의 차이를 줄이는 게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학습, 입시, 생활관리 이 세 가지가 좀 유기적으로 학생들의 관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단순하게 학원의 관리라고 한다면은 전자기기를 차단하고 자는 걸 깨워주고 이런 부분의 전통적인 방식의 관리가 아니라 학습과 입시, 전문적인 학생들의 관리와 그런 좋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 간극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의 주체가 저희가 전략담임이라고 해서 학습과 입시에 전문화된 전략담임들이 현재 저희 기술의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저도 전략담임입니다. 학생들의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심층 상담, 그 다음에 수업 설계와 관련된 상담, 학습 방향성과 관련된 설정과 관련된 상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수시 지원과 정시 지원에 있어서 저는 실제 입시 전략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5분의 이 전략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수업을 담당하지 않고 오롯이 여러분들의 학습과 입시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근무를 하시고 또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담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숙학원의 단순하게 출결을 관리하고 자습감독과 정숙지도라는 생활담임과는 다르게 입시와 학습에 전문화된 특히 기숙의대 간의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어떤 전문성을 갖춘 전문 전략 담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학생들의 그 정숙지도, 자습 시간의 순찰, 이와 관련된 생활관리적인 측면은 저희 학생 지도팀이 별도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이원해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정규반 때도 마찬가지 저희 전략담임 선생님의 총 5분의 선생님이 각 반의 학습과 입시를 책임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 전문적인 그런 관리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획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실제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들어와서 어떻게 학습 관리를 받는지 구체적인 저희가 학습 활용 관리 도구를 좀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주간 계획표라고 이렇게 작성을 시키게 되는데 내가 어떤 수업을 듣고 그 외에 자습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를 주말에 이제 다음 주 계획을 미리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일주일 동안에 어느 정도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내가 자습 시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내가 계획을 세워봤더니 과목별로 과목의 어떤 학습 시간의 비중이 골고루 분산이 되었는지 아니면 특정 과목이 좀 몰려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간학습 계획표는 저희 전략단임 선생님들께서 매주 배부하고 다시 취합을 했다가 피드백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배부하면서 학생들과 상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이제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뒷장에도 보면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 인강을 듣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도 무분별하게 자습 시간이 남으니까 인강을 듣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떤 요일에 현재 강의나 완강률을 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성 지도 점검을 하게 되고요. 밑에 보면 나만의 다짐란이라고 해서 이번 주에 내가 학습면, 생활면 어떻게 내가 다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학생들의 멘탈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그냥 추상적으로 두루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기록을 통하고 기록을 통해서 이 자료가 누적이 되면은 학생들이 다시 반성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남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작성을 통해서 학습과 생활적인 부분의 멘탈 관리를 함께 담당을 하게 되고요. 이 일련의 과정에 보면은 계획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실천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또 그 다음 주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번 주에 계획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좀 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계획표 작성을 해본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에 등록을 하고 학원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와 작성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 전략단원들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전체 작성 지도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받아보시는 그 주간학습 리포트라는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개강하고 나서 2주차부터 이제 이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미지 파일이 이제 부모님들께 발송이 될 건데 이 내용을 크게 보시면은 과목별 수업 시수라고 해서 저희가 모든 수업이 선택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원 평균 시수, 우리 기수구대간의 재수정규반의 학생들이 국어랑 수학 수업을 평균적으로 몇 타임의 수업을 듣고 있고 본인, 재원생의 어떤 나 자신은 현재 어떻게 수업을 듣고 있구나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주간학습 리포트가 제공이 되고요. 과목별로 자습 시간도 학원 평균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떤 과목에 어떤 특정 과목에 자습의 양이 월등하게 많은지 아니면 좀 적은지 그 다음에 인강을 내가 듣고 있다면 어떤 과목을 조금 더 듣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랫단에 보면 저희가 그 학생들 실전 모의고사 컨텐츠를 이제 응시하게 되는데 컨텐츠에 대한 성적도 통계를 저희가 다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 평균과 나의 평균을 비교해서 실제로 이거를 저희가 작성을 하고 학생들이랑 상담할 때도 활용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하게 열심히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 좀 객관적인 자료랑 지표를 가지고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의 과목 간의 균형적인 학습이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특정 과목에 소홀한 과목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저희가 상담할 때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모의고사 성적 분석 및 상담인데 저희가 전국 모의고사를 매달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성적 분석 자료를 저희가 다 만들어서 학생들과 상담할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국 모의고사는 학생들의 어떤 전국에서 나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자료로 활용이 되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저희가 오답 분석지라는 걸 작성을 시키게 되는데 이 견본의 양식을 보시면 오늘 내가 전국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날 당일날 야간에 저는 이 오답 분석지를 모두 다 작성을 시키게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오답 분석지 작성도 처음에 학생들 작성하라고 하면 구체적인 방법이랑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작성법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지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채점 원점수도 적어보고 내가 오늘 시험 봤을 때 문항 분석이라는 시험 총평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후에 학습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생각을 좀 적어보도록 하고 특히 아래 보면은 모의고사 시험 후기라고 해서 오늘 시험 봤던 과정을 복기를 하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시험 봤던 기억이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서 남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 시험을 위해서 오늘 좀 놓쳤던 부분이나 좀 잘 됐던 점 그런 부분을 기록을 통해서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오답 분석지가 매달 모의고사를 보면서 계속 누적이 되고 이제 학생들이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그거죠. 수능 때 내가 실수 없이 시험을 잘 보고 나오기 위해서 이 오답 분석지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시험 매뉴얼, 시험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장도 보시면은 이렇게 모의고사 전략계획서라고 해서 내가 아침에 시험 시간에 입시를 해서 국어 시험을 시작하기 전,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 그 다음에 영어 시험 시작하기 전 과탐을 볼 때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본인이 매뉴얼을 작성을 해보고 그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봄으로써 실제 수능 때 내가 실수를 최소화하고 돌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최소화해서 어떤 시험이 있어서 자신 있게 끝까지 집중해서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서를 작성을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 분석도 이제 국어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하나의 예시인데, 학생들이 그냥 시험지 해설지를 보고 틀렸다, 정답을 체크하고 나의 예상 등급 컷을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어에서 16번 보면은, 자, 16번의 영역은 독서였고, 어떤 문제 유형이었는지 지금 학생들이 직접 적어보게 돼 있고, 내용과 문제와 시험 기술적인 측면에서 내가 정말 왜 오답을 배웠는지 학생들 체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이렇게 정답률이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단순하게 내가 많이 몇 개 틀리고 적게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률에 비교했을 때 지금 국어 22번 같은 경우 보면 이 정답률이 96.8% 거의 다 정답을 맞히는 쉽게 말하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쉬운 그런 문항인데 본인이 틀렸으면은 정말 왜 틀렸는지 체크를 하게 해서 학생들이 그냥 많이 틀렸다, 적게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률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정말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지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오답 분석지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별로 모두 이것을 작성을 하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서 저희 전략단님들은 학생들의 현재 학습 상태와 자습 시간의 비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의 어떤 백분위 비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능 때까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모의고사를 보고 학습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해주는 상담을 진행할 때 이런 구체적이고 통계화된 지표를 통해서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의고사의 중요성은 이제 다시 재도전을 할 때 중요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 가서 긴장이 안 되고 불안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생각을 할 때 나의 실력과 점수는 같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 한번 그림을 보시면 나의 실력이 이만큼인데 점수가 보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간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시험에서는 내가 이만큼 나왔고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고 아니면 이것을 A 학생과 B 학생으로 비교를 해봐도 괜찮은데 실력이 동일한데 점수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자, 시험 당일날 아니면 그 시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끝날 때까지 어떤 긴장도랑 이 시험 운영 원칙이 있냐 없냐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저희가 시험 운영 계획이라고 해서 시험을 어떻게 볼 건지 전략지를 작성을 하는 이유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작성을 하는 거고 학원에서의 이게 한두 번의 연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본인의 어떤 문제점이랑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전략을 본인이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드백과 수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수능 시험장에 이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서 시험을 완전히 온전하게 잘 보고 나오겠다라는 부분에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시 관리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보통 전년도에 입시 지원했던 이력과 뭐 본인이 준비했던 그런 전형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저희가 N수, 다시 한번 도전을 한다는 것은 수능을 베이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의학결과 관련된 입시 관련된 부분은 저희 전략단님이 모두 1임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 수능 대비, 본인 학습에만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되겠고 입시와 관련된 전략과 시기별로 맞춤적인 전략은 저희 담임들이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게 될 것이고 특히 부모님들과도 어떤 원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부모님과 간담회나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같이 방향성을 가지고 동행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매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피드백 상담을 하면서 객관적인 나의 위치랑 목표대학교의 어떤 위치 확인을 통해서 입시 전략의 변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담임과 학생,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관리는 저희가 기숙학원의 특성상 학생들이 24시간 학원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일과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6시 반에 기상을 해서
학생들이 취침하는 시간이 밤 11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1팀, 2팀, 3팀, 이 지도팀 선생님들의 역할은 학생들의 안전관리, 학원 안에서 생활관리, 자습관리, 숙소관리 등 학생들의 생활 전반적인 면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도 1팀 선생님들의 근무 시간, 그 다음에 저희 전략단임 선생님들의 근무 시간, 지도 2팀, 지도 3팀, 이렇게 근무 시간이 다 중복이 되게 24시간이 공백되지 않도록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지도 3팀 선생님들께서는 숙소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신데, 무수면으로 밤새 야간 당직 근무를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침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돌발적인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와 특히 취침 간에 학생들의 건강에 특이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두 다 생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학생들이 있는 기간에는 저희 기숙학원의 근무는 계속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근무 시간과 또 업무의 중점이 약간씩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24시간 빈틈없이 관리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도 원칙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학생들에게 좀 많이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저희 강화기술구대관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특히 이과라는 말이 지금 없어지긴 했지만 자연계열에서 메디컬 계열을 도전을 하는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격에 맞는 저희가 학생지도 관리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원내 벌점 규정과 생활 규정 안내가 명확하게 게시가 되어 있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감시와 억압, 통제가 아닌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이완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절차와 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수험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화롭게 지도하는 게 목적이 되겠고, 특히 저희 학원에 입소하게 되면은 당일 야간에 학생 지도팀에서 이 생활 규정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별도로 또 진행을 합니다. 또 저희 학원 유튜브에 보면은 들어오기 전에 생활 규칙 안내 영상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내용과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안내 사항인데 부모님들께서 이제 처음에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 크게 몇 가지를 좀 담아봤습니다. 자, 학생들의 전화 통화는 학생들이 일단 입소하게 되면은 휴대폰은 모두 다 전원을 끈 상태에서 저희 전략실 담임 선생님께 모두 다 제출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강하고 나서 첫 일주일은 전화 통화가 제한이 됩니다. 학생들의 적응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과 전화 통화가 가능합니다. 저희 전략실 안에 학생들 전화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간식시간, 일요일 자유시간을 통해서 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 한 5분 정도 통화가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는 몸이 아픈 학생들은 저희 학원 근처에 이렇게 월, 화, 목, 금, 오후 13시에 학생들을 인솔 해서 지도팀 선생님이 함께 병원 진료를 다녀오기도 하고요. 야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 학원과 근처 차량 15분 거리에 대형 종합병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다 가게 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또 기숙학원의 특성상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부모님들께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요청지라고 해서 학생들이 종이 쪽지에 이렇게 적어서 가져오면은 저희 담임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들께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럼 부모님들께서 저희 학원으로 택배를 보내시면 되는데, 저희 택배 주소, 상세 주소란에 보면은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 의대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소속된 반, 무슨 반, 본인 선명까지 확실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만 학생들에게 전달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저희가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매월 학사 일정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정기 외출 기간이 있습니다. 3박 4일 또는 2박 3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꼭 이 휴가는 안 나가고 남아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남아서 공부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잔류하는 기간에 학생이나 부모님이 개별적으로 외출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분위기 조성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휴가 일정은 저희 홈페이지의 학사 일정에 다 게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학생들 외출을 나갈 때 교통편을 학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외출 전에 사전에 학생들에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수서 SRT역, 그 다음에 서대전역, 그 다음에 대전역 방면으로 저희 학원에서 대형 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외출 출발일 날 학생들을 다 탑승을 해서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을 해서 하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귀하는 날에도 동일하게 탑승 장소에서 학생들 시간이 다 공지가 됩니다. 그럼 그 대형 버스를 통해서 학원까지
복귀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만약에 거주지가 가까우시더라면 부모님들께서 직접 학원으로 방문하셔서 학생들 픽업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전입신고 왔는데 지금 당장 저희가 급한 건 아니지만 주소 이전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현재 학생들의 거주지를 저희 학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수능 원서 접수를 저희 학원의 근처에 있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접수를 하게 되고 수능 시험 날도 저희 학원에서 똑같이 생활을 하다가 수능 당일날 아침에 저희 학원 인근 고사장으로 배정이 되면은 학원에서 도시락, 그 다음에 수능 고사장까지 차량으로 안전하게 이동을 해서 시험 끝나고 다시 학원으로 복귀하는 그런 일정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의무사항은 아니고 매년 한 90% 정도 이상의 학생들이 주소 이전을 해서 저희 학원에서 끝까지 리듬을 잃지 않고 수능을 보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우리 아이가 지역인재 전형과 농어촌 전형을 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문의가 상당히 많으시는데 전혀 무관합니다. 지역인재나 농어촌 대상도 고등학교 졸업까지가 그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수능을 이쪽으로 보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수능을 응시하고 수시나 정시에서 지역인재나 농어촌으로 지원하는 데는 결격 사유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기타 안내는 일단은 그 정규반에 개강을 하고 학생들이 낯선 환경과 또 짜여진 일과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학원에 들어와서 6시 30분에 기상을 해서 밤 11시 20분까지 책상에 앉아서 수능 끝나고 약간 쉬었던 여러분들의 그 생활 패턴을 다시 잡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힘들고, 두 번째는 그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 등등 그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숙학원을 선택했다는 것은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생활 패턴을 조금 준비를 해보는 노력도 필요하고, 본인이 전자기기와의 이제 완벽한 차단을 가지고 좀 사회와 단절된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려고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오셔야지만 이 적응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오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학생 상담이랑 안정화가 중요한 2주일이라는 그 시간이 저희 담임들도 학생들이 오자마자 바로 상담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 며칠은 좀 살펴봐야 되고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상담이 진행이 되고 이 학생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가급적 조금 걱정되고 궁금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시기를 저희가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나서 특이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 전략담임의 전화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전략담임과 전화상담은 이제 학생이 안정화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 전략담임의 근무 시간이 12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그 해당 시간 안에는 저희 담임들의 그 휴대폰 번호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전화상담 등 부모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페이지를 준비한 거는 기숙학원의 1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생소하시기도 하고 좀 낯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주요한 일정들만 제가 몇 가지를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수정규반의 저희 2025 입소일은 2월 17일 토요일 날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제 학생들을 직접 다 데리고 오셔서 자, 이렇게 짐을 내리고 부모님들께서는 별도의 저희가 입소식이나 다른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짐만 내려주시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신 다음에 바로 귀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 저희가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차량에서 하차 후에 짐만 숙소 앞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면 바로 부모님들께서는 귀가를 하시는 그런 광경이 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짐 이동하는 것을 도와드리긴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하차하면은 바로 짐만 내리고 귀가를 하는 그런 동선으로 작용이 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 자녀들과 처음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하게 포옹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학사 일정은 사실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그 학원 안내 탭을 클릭을 하시면 학사 일정이라고 되어 있고 월별로 학사 일정이 다 안내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세부적인 일정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첫 모의고사는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를 3월 21일 날, 목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고3 때 봤던 교육청 모의고사는 저희 졸업생들이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은 저희가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를 응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강의실에서 학생들 시험을 진행이 되고, 실제 학생들이 다 모여서 시험을 보고, 시험 이후에 이제 성적 분석 자료가 이제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학생들에게 이 성적 분석 자료가 제공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담임이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의 영상은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성적 분석 자료가 부모님들께도 배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전략실장이 성적표를 보실 때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3월 모의고사 이후에 영상으로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사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첫 정기 외출은 저희가 3월 16일 날 3박 4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이날 잔류라는 말은 나는 휴가를 나가지 않고 학원에 남아서 학습하고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택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가 가는 날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저희가 세부적인 일정과 교통편은 그 전에 사전에 안내를 드리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부모님들께서 아침 일찍 학원에 방문하셔서 이제 학생들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이렇게 휴가 출발을 하는 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 학생들, 그 다음에 부모님이 오신 차량을 바로 타고 이동을 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월 휴가 일정은 저희 학사 일정 홈피에 다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6월 달에 저희가 교육과정 평가원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평가원 모의고사는 학원에서 전체 다 일괄 접수해서 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시험을 응시하게 됐었고 일단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면은 학생들에게 작은 소소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면은 저희 학원의 담임 선생님 포함해서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시험 본 학생들의 좀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그날은 저희가 바베큐 파티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삼겹살과 뭐 목살, 햄, 다양한 그런 간식이 이제 준비가 되면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좀 회포를 푸는 그런 소소한 이벤트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반별로 모두 다 저희 급식실에서 이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날은 시험 보고 나서 어떤 피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6월 평가원 때 시험 끝나고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학부모 간담회는 각 반 전략담임이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한데 세부 일정과 시기는 저희가 추후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기술구대관에 와서 학생들의 현재 학습의 현황, 그 다음에 수시와 관련된 어떤 입시 전략, 아니면 모의고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과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상담 자료와 구체적인 통계 지표를 통해서 부모님들과 어떤 상담과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고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세부 일정은 추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 주소 이전을 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저희 학원에서 가장 가까운 그 경인지방변무청이 그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을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남학생들을 대형 버스로 이동을 해서 하루 가서 변무청 신체 검사를 받고 옵니다. 자, 이것도 학생들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뭐 굳이 먼저 예약을 했다라고 하면 뭐 거주지 인근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셔도 되고 나는 그런 게 좀 번거롭다. 학원에서 지정된 날짜에 한 번에 받겠다라고 하면은 자, 이것도 학원에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항도 저희가 추후에 세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수시 지원 상담 기간도 저희가 기간을 정해놓고 수시 원서 접수 전에 그동안의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수시에 대한 입시 경쟁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해서 학생들과 수시 지원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1대1로 모두 다 상담이 진행이 되고 접수하기 직전에 부모님들과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능 원서 접수. 주소를 저희 학원으로 이전을 한 학생들을 한해서 용인교육지원청에 저희가 단체로 이동을 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서류나 그런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저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용인교육지원청에 이동해서 수능 접수를 다 하게 되는 그런 일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시 원서 접수도 학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 학원에 그 인강실이 별도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본인이 상담한 내용에 대한 대학과 모집 단위를 수시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접수까지 다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대망의 수능 응시일은 저희가 학원에서 이제 주소 이전을 하고
수능 접수를 한 학생들은 저희 학원 인근의 그 고사장으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까지 수능 당일날 저희가 학생들이 함께 안전하게 고사장까지 늦지 않게 학생들 이동을 하게 되고요. 수능 당일날 아침에 저렇게 수능 도시락까지 다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 부분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도 추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좀 길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도전을 선택한 만큼 후회 없는 2024년이 좀 되기를 바라고,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는 목적은 사실 저희 학원에 방문하게 되면 학원 입구에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부모입니다 라는 그런 간판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슬로건이기도 한데, 부모님들과 학생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역할을 저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저희가 부모라는 심정을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과 입시, 생활 관리를 전적으로 일임해서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도 큰 걱정과 어떤 고민, 노심초사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학원에서 모든 선생님들과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신해서 올해 1년 동안 최상의 성과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원과 선생님을 믿어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힘찬 격려 응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고 이 학원에 입학하기 전이나 학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방문 상담을 통해서 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설명의 영상을 담당했던 전략실장 윤진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